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 걸러 겨울과 여름이 번갈아 찾아온 것 같은 기상이변에 언제까지 이럴까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어제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 대전은 기상관측 이래 역대 3월 최고 기온을 경신할 정도로 확실히 전에 없던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다시 초겨울로 돌아가 이번 주말 아침엔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하루 이틀 사이 무려 20도 가까이 온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날씨에 농작물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 축제가 시작된 계룡산 동학사. 길 양옆에 들어서 있는 천여 그루의 벚나무는 아직 황량하기만 합니다. 나무마다 꽃봉오리들이 매달려 있지만 갑자기 내린 비바람과 뚝 떨어진 기온으로 제때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좀 저희도 걱정인 게 지금 비 잡혀 있어가지고 바람도 중요한 게 바람 불어갖고 이게 꽃봉오리 다 날아가 버리면은 이제 그냥 맨 나무밖에 안 남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이번 주엔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로 역대 3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봄이 사라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락가락하는 3월 날씨에 상춘객들의 발길도 뚝 끊기며 주변 상인들의 걱정도 쌓여갑니다. 너무 걱정이죠. 떨어지니까 날이 추우니까 꽃도 늦게 피고 꽃 없는 축제하게 생겼어요. 좀 힘들어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날씨가 추워집니다. 기상청은 약한 비와 함께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해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 충청권엔 맑은 날씨로 지표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져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으면서 영도 내외로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오락가락 날씨에 냉해 피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대기는 더욱 건조해져 산불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재환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이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용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이 쉬운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 명 씨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범행과 관련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과급 인상을 놓고 노사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제철이 50세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는 하루 동안 한시적 파업을 벌이며 사측의 압박을 가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와 같은 노조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동시에 미국의 8조 원대 제철소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강대강 대치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이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일반 연구 기술직 등 모든 직군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사적인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14일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이후 전임원 급여 20% 삭감과 희망퇴직 검토에 들어간 지 12일 만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경영 환경이 악화돼 사무실 현장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오늘 오전 7시까지 24시간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2023년 성과급을 두고 노조는 기본급 500%에 1,800만 원을 더해 1인당 4천만 원 상당을 요구했고 사측은 1인당 2,650만 원을 제시해 좀처럼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파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은 파업을 풀었지만 양측의 공식적인 대화는 멈췄고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은 해외로 눈을 돌려 58억 달러, 우리 돈 8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의 자동차용 강판 생산을 위한 대규모 제철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270만 톤 규모인데 현대제철 당진과 순천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 철강제 총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해외 투자로 국내 시설과 일자리 투자가 줄어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도 우려스럽고 구조조정 당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의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간 계속되는 갈등에 노사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알려진 가운데 첨예한 대치보다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청양과 부여 일대에 추진 중인 지천댐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이 깊은 가운데 충청남도가 지역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다만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협의체가 돼버려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청양, 부여, 지천댐 건설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가 충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에 반대해온 대책위가 불참하면서 청양 군민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낼 3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입니다. 충남도는 부여 군민 가운데 반대 의사를 가진 3명을 선정했다고 했지만 정작 협의체에 와서는 찬성 의사를 밝힙니다. 다 찬성이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 부여 쪽은? 협의체 위원 가운데는 지천댐 수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도 포함됐습니다. 인접지역, 스몰지역이 아니고 안개 피해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줄 건지. 반대 측 주민들이 빠진 것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유감이라며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아니 이 도지사를 뽑아놓고 도지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도지사를 믿고 가야죠. 댐 건설 반대 대책위는 충남도가 만든 틀 안에서 무조건 댐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태도가 답답할 뿐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추진하는 지역협의체가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때문 환경부 장관이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충남도는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설득을 위한 지역협의체가 갈등을 키우고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지천댐 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공론화 방식과 주민 참여에 대한 충청남도의 진정성을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대전 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전시의 하천 준설 사업이 하천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준설의 홍수 예방 효과는 미비하고 환경영향평가나 하천 점용 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이장호 시장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홍수 예방의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갑천과 대전천, 유등천 등 3대 하천에 대한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히잡 스파이커 메가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하는 여자 배구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가 대전에서 현대건설과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현대건설을 3대 0으로 제압한 정관장이 오늘 승리하게 되면 무려 13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되는 건데요. 대전 충무체육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유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여자 배구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렸던 대전 충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13년 만에 우승을 노리며 안방인 대전에서 정규리그 2위 팀 현대건설과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먼저 우승을 간절히 바래왔던 팬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스케줄 빼서 왔는데 선수들 다치지 말고 그냥 오늘 경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오늘을 끝으로 인천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관장 화이팅! 대전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가 챔피언 결정전을 가기 위해 필요한 승수는 단 한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세트 스코어는 0대3으로 주전 세터 염혜선 선수가 오늘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여파로 정관장이 아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부키리치와 인도네시아 박지성이라고 불리는 메가가 양쪽에서 매서운 공격을 퍼부으며 여전히 희망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졌더라도 오는 29일 수원 원정 경기에서 이긴다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규리그에서 13연승 돌풍을 일으켰던 정관장은 시즌 막판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25일 수원에서 열린 현대건설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 부상 선수들이 깜짝 복귀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역대 여자 배구 포스트 시즌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에 승리한 팀이 100%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던 통계가 있는 만큼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정관장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해 13년 만에 긴 우승 가뭄을 끝내고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TJB 전유진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논산에서 딸기 축제가 막을 올렸는데요. 새콤달콤한 딸기를 직접 수확해 맛볼 수 있는 수확 체험을 비롯해 성심당에서 만든 딸기 디저트 등 행사장에서만 판매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즐길거리들이 마련됐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콤한 딸기향이 가득한 비닐하우스에서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딸기를 직접 수확해 맛을 봅니다. 일정 비용만 내면 마음껏 딸기를 먹고 일부는 가져갈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 수확 체험입니다. 딸기 딸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딸기 따는 것도 쉽고 그리고 먹을 때 과즙이 팡팡 터지면서 과즙이 새콤달콤하니까 더 맛있어요. 개막 첫날 비를 동반한 바람에 흐린 날씨에도 축제장은 전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가득합니다. 지역 유명 제과업체인 성심당이 제철 딸기로 만들어 3월에만 판매하는 빵과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논산 딸기 3개를 잇따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모든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논산 특산물 딸기 판매장과 딸기 수확 체험, 육군 항공헬기 전시와 체험 등 총 7개 분야 41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2년 뒤인 2027년 세계 딸기 엑스포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논산 딸기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는 포부입니다. 농촌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또 이 소득에 연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딸기를 비롯한 우수 농산물이 바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이런 생각으로 딸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논산 딸기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아산시장과 충남도의원 당진 선거고 대전시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는 17곳, 대전 유성구 3곳, 당진시에 3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가운데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시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유권자는 선거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의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전년 대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보다 3억 4,500만 원 늘어난 28억 6,600만 원을, 최민호 세종시장은 1,100만 원 증가한 19억 2천만 원을,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친의 조의금 등으로 3억 2천만 원 증가한 16억 1,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감도 1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재산이 늘어났으며 시도의회 의장들도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 66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8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던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비상장 주식 59억 원을 백지 신탁하면서 이번엔 24억 원을 신고했으며 같은 당 박수현 의원이 3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재산이 적었습니다. 대전권 의원 가운데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6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가장 적은 의원은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이 4억 2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한 달 동안 도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48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50마리 미만 소 사육 농가는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그보다 큰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백신은 충청남도가 전부 무료로 공급하며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 검사도 진행합니다.